백 팀장님, 도착했습니다. 관리소를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기대에 있던 백기는 의식이 유난히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분명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힘껏 주먹을 움켜쥐어 손바닥을 찌르는 통증을 빌려 마침내 감각을 되찾았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대원들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했다. 한 대원이 급히 물었다. 백 팀장님, 먼저 쉬시겠습니까? 괜찮아. 백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조금 전에 이상 상태에서 벗어난 그는 몸을 일으켜 한 발 앞서 차에서 내렸다. 익숙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다. 백기는 천천히 숨을 내쉰 후 기지 입구를 향해 성큼 발을 내디뎠다. 그를 본 모두가 그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그 중에는 꺼리는 눈빛도 경애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은 모두 똑같았다. 보고드립니다. 백기는 꼭대기층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있던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일찍 죽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 챙기시지. 온기 하나 느껴지지 않는 말에도 백기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특파팀을 떠나기 전에 진화선은 이미 옮겨지고 없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보고받았어.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남자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읽던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28, 9 정도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윤곽이 선명하고 전투로 인한 흉터도 없었으며 약간의 여유까지 묻어났다. 저번 생중계 사건으로 일이 나빠지기 시작했어. 상부에서 진화선 임무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지. 그가 일어나 백기 앞으로 다가왔다. 키는 조금 작았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백기는 감정 없는 눈으로 말없이 그의 시선을 받았다. 남자가 이어 말했다. 팀 하나를 더 보내줄 테니 최대한 빨리 그 일을 해결하도록. 괜찮습니다. 백기는 주저없이 거절했다. 그 일은 저 혼자 조사하는 게 더 낫고 제 팀의 인원도 이미 꽉 찼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남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자 계속 무표정하던 백기가 냉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딱 잘라 말했다. 제겐 당신의 명령에 불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힌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휙 돌아가서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네 말이 맞아. 어차피 네가 이 조직의 핵심이니까. 하지만 이 일엔 유예 기간이 있다는 걸 알아도. 백기는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걷잡을 수 없이 몸이 휘청였다. 그는 벽을 짚고 잠시 버티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전에 몸을 가누고 차분하고 빠른 걸음으로 계속 걸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난 복도창으로 빛이 들어왔다. 빛 속으로 들어가니 의식이 조금 멀어졌다. 그는 이 세계로 돌아온 그녀를 떠올리며 부드러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늘로 발을 들이니 차가운 공기가 그의 의식을 되돌렸다. 이내 또 다른 일이 떠올랐다. 바로 고진이 다음 실험체로 진화 가속선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사실이었다. 백기는 며칠 후에야 고진과 연락이 닿았다. 불빛이 거의 없는 늦은 밤 공원. 백기가 도착했을 때 고진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특파팀 제복을 벗어던진 그가 불 붙이지 않는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무표정하게 다리를 꼰 채 평범한 사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가오는 백기를 본 고진은 그제야 평소대로 편안한 표정을 띠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하더니 오해라도 사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 다른 사람은 없어. 백기는 그의 이런 말투에 이미 익숙했다. 이번엔 제 시간에 나왔군.
어차피 고진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손을 내저으며 화제를 바꿨다. 무슨 일로 날 찾은 거야? 결정했어?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백기가 온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던 고진은 시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고진이 그를 올려다보며 돌연 웃었다. 소식이 빠르네. 이 건은 기밀인 걸로 아는데. 백기가 답하기 전에 그가 다시 말했다. 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백기는 그의 말에 말려들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재차 물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야? 애초에 넌 왜 특파팀을 떠나려고 했는데? 고진이 반문했다. 백기가 침묵하는 사이 고진은 들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빛은 붉은 반점 같았다. 그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위험이야 우리가 마땅히 익숙해져야 할 일 아닌가? 백기는 침묵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한 고진의 표정 아래 숨은 감정을 읽어내고 싶었지만 그건 그의 장기가 아니었다. 어쩌면 고진이 숨기는 일에 아주 능통해서 다른 사람은 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일면만 볼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실험이 곧 시작해.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지도. 고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백기가 끼어들었다. 이렇게 포기할 거야? 말을 멈춘 고진이 벤치에서 일어나 담뱃불을 비벼 끄고는 휴지통에 버렸다. 아니, 나도 하려는 일이 있어. 그의 말투에서 될 대로 되라식의 여유는 사라지고 대신 알아차리기 힘든 탄식이 이어졌다. 종혁이든 너든 아니면 나든 언젠가 다 그 상황에 이를 거야. 하지만 이것도 좋잖아? 이제 갈 생각인지 그가 백기의 어깨를 한번 움켜쥐더니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두드렸다. 감동적인 대사는 접어둬. 또 보자고. 고진은 감동적인 대사를 듣게 될까 겁이라도 난 듯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갔다. 백기는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마지막까지 타다가 천천히 사그라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밝혀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 이후부터는 수면도 일종의 사치가 됐다. 백기는 지친 기색이 가득한 대원들을 눈으로 훑으며 눈살을 찌푸린 채 다음 작전을 고민했다. 요 며칠 진화 가속선의 행방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급히 찾아가 봤지만 찾은 건 버려진 껍데기뿐이었다. 특파팀이 자꾸 진화 가속선을 옮기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으나 목적은 불분명했다. 그들 외에도 다른 몇몇 세력이 진화선을 쫓고 있었다. 귀한 후 대원들에게 강제 휴식을 명령하고 혼자 보고하러 가던 백기는 제복 모자를 눌러쓰며 걸어오는 사람을 만났다. 상대도 그를 봤는지 모자 방향을 바로 잡으며 인사해왔다. 마침 잘 왔군. 나랑 같이 실험실로 가지. 갑작스레 듣게 된 단어에 백기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살피는 시선으로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눈빛이었으나 반쯤 경고성을 띤 어조로 말했다. 진화선 조사에 진전이 있었는데 너도 놓치고 싶지 않은 정보일 것 같더군. 백기가 눈을 빛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나섰다.
그는 확실히 진화 가속선에 관한 정보가 절실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퀸의 유전자가 맡은 역할이었다. 실험실로 들어선 순간 음산하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며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가 펴고는 실험실 사람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보고부터 하지. 남자가 그를 돌아봤다. 그의 속셈은 알 수 없었지만 백기는 곧장 대답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타깃은 또 옮겨지고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에 남자는 이내 연구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얀색 가운을 입은 연구원은 안경을 밀어올리며 기분 나쁜 시선으로 탐색하듯 백기 몸을 훑다가 이내 그 적나라한 호기심을 다른 데로 돌렸다. 저희와 상부의 협력으로 연구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일련의 데이터와 논증 과정을 늘어놓자 이내 남자가 말을 끊었다. 됐고, 결론만 말해. 우리가 한 발 앞서 진화 가속선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연구원은 두 손으로 흩어진 문서 더미를 내리치며 두 눈에 광기 어린 이치를 띄운 채 말했다. 우리 연구에 엄청난 참고 가치가 될 겁니다. 백기는 냉랭하게 그와 눈을 마주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진화 가속선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 물건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나 합니까? 유전자 사슬의 파괴와 통제 불가한 인류 발전의 변동성을 의미하죠. 이 점에서는 우리 모두 이미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백기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바짝 가까워진 그의 시선에 연구원은 살짝 움츠러들었다.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모니터에 뜬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진화 가속선의 진화의 핵은 이미 확인됐나? 백기는 의식적으로 연구원의 대답을 막으려 했지만 연구원은 기다렸다는 듯 냉큼 입을 열었다. 다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이 핵은 퀸의 이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로 증명되었다. 백기는 손을 거두고 몸 옆으로 늘어뜨린 채 주먹을 움켜쥐었다. 온갖 생각이 거친 파도처럼 그의 머리를 휩쓸었지만 그는 힘주어 가라앉혔다. 모든 열쇠를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다니. 정말 경솔한 짓이야. 남자는 연구원의 말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가볍게 웃었다. 그가 백기를 보더니 이번엔 거부는 용납 않겠다는 어조로 말했다. 너한텐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어. 또 실패하면 바로 행동에 돌입할 수도 있어. 백기는 마지막 기회란 걸 알고 반박도 논쟁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백기는 많은 것을 고민했고 결국 가라앉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또 한 번 수색을 벌였지만 수확은 없었다. 백기는 지친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잠시 한숨을 돌린 후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그녀에게 잘 지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전에 전화 수신 화면이 떴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백기의 눈에 의외라는 기색이 비쳤다. 그래, 알았어. 백기는 간단히 통화한 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법한 실마리는 전에 남기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그런 다음 차를 길 옆에 세우게 하고 한두 가지 당부한 후 차에서 내렸다. 뒤에서 한 대원이 어딜 가느냐고 물었지만 백기는 잠시 멈칫했을 뿐 결국 차에서 내린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로 고진이 말한 일을 떠올리며 무거운 눈빛을 띄었다. 위기가 발생한 순간 백기는 마침내 이 모든 일이 함정이라고 확신했고 그가 받은 고진의 전화가 그 시작임을 알아차렸다. 이 함정은 진화의 핵의 핵심인 그녀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전화 속 고진의 목소리는 분명 이상했고 그래서 고진의 전화를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접었다.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단 한 명의 전우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 전개는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백기는 황급히 떠나는 고진의 뒷모습을 보며 더는 버티지 못하고 꽉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았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입을 벌렸지만 고통 때문에 가쁜 숨을 몇 번 몰아쉰 다음에야 자신은 괜찮다고 겨우 말할 수 있었다. 갈라진 벽을 짚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바람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만큼 짧은 시간 사이에 백기는 결정을 내렸다. 날 기다려. 굉음이 울린 순간 백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바람으로 문 너머의 그녀를 위험 구역에서 밀어냈다. 삽시간에 하늘과 땅이 유동치고 연기와 먼지가 온 하늘을 덮으며 무너지는 학교 본관을 집어삼켰다. 이볼의 보호를 잃고 함몰하는 땅으로 끌려 들어가는 백기 위로 무너진 벽 조각들이 떨어졌다. 극심한 통증에 백기의 머리는 일순간 텅 비었다. 무너진 폐였어. 그의 주위로 기류가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가볍게 기침하자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왔다. 그는 뭔가에 찔린 복부 상처를 눌렀다. 끊임없이 흐르는 피가 그의 체온과 의식을 서서히 앗아갔다. 아직 정신을 잃기 전 돌연 통신기가 지직하고 몇 번 울리더니 곧이어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현재 위치를 말하라. 반복한다. 현재 위치를 말하라. 하지만 백기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를 맴돌던 바람이 주위의 어둠과 하나가 된 듯 점점 검게 물들더니 돌연 그 어둠을 완전히 찢어 밝히며 무너진 벽 조각을 들어 올렸다. 백기의 시야에 다시 햇빛이 들어왔다. 눈앞이 몽롱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흐릿한 인형을 보며 백기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는 어떻게 됐지? 어두운 방은 갑작스러운 방문객으로 인해 짧은 정적에 빠졌다. 백기는 낯선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실험이 끝난 직후 만난 횟수는 지난 수십 년간 만난 횟수보다 많았다. 다음부터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거라. 남자는 그가 한 행동을 바로 불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명령을 하달하는 듯한 말투였다. 제멋대로인 네 행동 때문에 이곳 관리자가 경고를 받았다. 백기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와는 무관합니다. 넌 NW에 소속된 무기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란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간 관련된 사람을 모두 제거하겠다. 그는 거부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조로 경고한 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삐 떠났다. 그가 떠난 쪽을 멍하게 쳐다보는 백기는 곧 몸을 일으켜 제복 재킷을 입은 뒤 의료실을 나섰다. 복부의 쌈의 상처에서 은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때 어떤 신념이 그의 본능적인 이볼 사용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의 부상은 더 심각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10시간 이상 치료받았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게 된 상관은 사무실 입구에 불쑥 나타난 백기를 보고 쭉 침착하던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몇 번의 심호흡 끝에 딱딱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상을 입고 왜 여기 나타났는지 궁금한데. 팀으로 복귀해 폭동 사건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백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상대는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오히려 모니터를 돌려 그에게 보여주고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현장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몸 상태는 어때?
백기는 별 성의 없는 그의 표정을 힐끗 본 후 냉담하게 답했다. 당신이 강등될 수준은 아닙니다. 백기, 그런 불필요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무심코 묻는 듯 했지만 백기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그는 상대의 눈에 어린 한결같은 굳건함에 모처럼 진지하게 답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선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백기는 지체 없이 대원을 집결시켜 사고 현장으로 떠났다. 헬기 프로펠러의 거대한 소음 속에서 백기는 차분하게 곳곳의 소식을 수집하고 선발대를 배치했다. 강변대교는 파괴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화염과 연기가 도시 상공을 메우고 있었다. 백기는 고층 빌딩 옥상에 헬기를 착륙시킨 뒤 사고 발생 현장으로 달려갔다. 노을빛이 하늘에 켜켜이 쌓인 구름을 비추는 가운데 봉쇄된 거리에 선 백기는 전화를 걸어 수화기 넘어 상대에게 말했다. 나머지는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그의 앞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 끊임없는 경보음과 파괴음, 그리고 특파팀의 하얀색 제복을 입은 사람이 뒤엉켜 있었다. 백기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그렇게 그곳에 서 있었다.